신세경 씨도 뭐 네. 챙겨보는 유튜브라고. 저는 원래 먹는 거 좋아하고 계속 집에서 베이킹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 중에 제 거를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봐주는 걸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굉장한 호재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그 MBTI J가 아니시네요. 네, 아니 아니, 나이를 모르는데 동안인지 어떻게 알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회사에서 막 화장실에 막 변기에 앉아서 졸고 막 너 여기 있는 사과 껍질 까고 다 깍둑 썰기까지 좀 해줄래? 그 박스였어요. 15박스? 너 일해가지고 무슨 키친에서 일하려고 해?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 이를 갈았죠. 이런저런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베이킹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자도르 김자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도르라는 이름이 되게 네. 기억에 잘 남는 그래요? 이름인데 네. 이름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저 본명에 자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뭐에 관련된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샌가부터 친구들이 네. 저를 자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도르라고도 불렀거든요. 이미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아이디나 뭐에 자도르를 쓰기 시작해서 채널명 정하는데 그렇게 별로 많은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그 명품 브랜드 막 향수. 네, 사실 그게 좀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네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자도르라는 거를 이제 베이커리 쪽에 브랜드를 등록하려고 이제 그 등록을 신청했는데 디올에서 그거를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디올에서? 네, 싸웠어요, 자기네 그래서? 고유한 유산이다. 네. 그래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네, 그래서 제게 안 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네, 그거 참고해서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근데 때부터 자도르였는데. 네, 근데 그들은 디올의 자도르라는 거는 93년도부터 자기네들이 쓰기 시작한 거다. 그런 일화가 있구나.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코비드 바로 직전에 왔어요. 코비드 직전에. 2020년 1월. 그때 오기 쉽지 않은데 아, 왜냐면은 그때 뉴욕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코비드가 일어날 줄 몰랐죠. 이런 사태가. 그래서 되게 꿈과 희망을 품고 딱 나는 미국 가자마자 베이킹 학교를 가야지 이러고 왔는데 네. 한 달 정도 만에 다 락다운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들으려고 했던 학기도 개강을 안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아는 사람도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에 혼자 갇혀가지고 그때 컨텐츠가 많이 나왔구나. 유튜브 컨텐츠가. 할 게 유튜브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집에서 베이킹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던 중에 굉장한 호재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네. 그 2020년 3월쯤에 네. 사람들이 한창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네. 달고나 커피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혹시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그거 만들기 엄청 네. 힘든 거. 네. 근데 되게 비주얼도 예쁘고 맛있어 보여서 네. 저도 이제 집에 계속 있으니까 오늘은 뭐 하지 계속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바이럴 되기 뭐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그 시점이었는데 네. 저도 뭔가 예뻐 보이고 쉬워 보여서 그냥 처음엔 촬영을 해서 올릴 생각은 없었고 그냥 따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따라 만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비주얼적으로.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올려볼까? 해서 그냥 1시간 정도 촬영하고 1시간 정도 편집해서 그냥 그날 올린 거예요. 네. 왠지 빨리 올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유행이니까. 네, 유행이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이후로 너무 이제 약간 올라갔어요? 네, 너무 유행이 탄 거예요. 그 영상이 1,400만 1,400만? 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도 되게 의아하죠. 제가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니고 영상을 처음 찍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빨아서 영상을 너무 잘 올렸는데 찍으셔가지고 맛있어 보이게 그 잘 약간 찍으시니까. 썸네일이 좀 맛있어 보였나 봐요. 그 음. 비슷한 영상은 되게 많았을 텐데. 보면은 저도 영상을 가끔 보고 저는 뭐 베이킹을 하거나 디저트를 만들지 않는데도 켜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뭔가 메디테이션처럼 네. 조용하게 뭘 예쁜 걸 만들고 보면은,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켜놓을 때가 있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네. 영상 보면 잠 온다고. 약간 그 힐링되는 네. 재질의 네. 영상이라서 근데 그 되게 잘 찍으시는 거예요. 이걸 영상이랑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셔서 그런 그래서 쪽을 또 따로 공부를 하셨는지. 사실 기계 다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사진 찍는 것도 관심이 전혀 없었고. 네, 근데 디저트를 만들고서 남들한테 보여줄 때 어쨌든 네. 직접 실물로 보여주는 게 아니면 사진으로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SNS나 이런 데 올릴 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내 디저트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맛있어 보이게 어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좀 많이 열심히 찍어보기 시작했고, 지금도 근데 사실 잘 찍지는 못해요.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한국에서 원래 회사 다니시고 네. 직장인이시다가 그만두시고 뉴욕으로 네, IC로 네, 네, 오셨잖아요. 네. 그러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베이킹을 전공하거나 뭐 네. 취미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해서 보험회사의 홍보팀에 한 8년 정도 다녔었어요. 네. 네.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취업도 자연스럽게 금융 쪽으로 하게 됐고, 근데 사실 제가 숫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이제 뭔가 점수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냥 원하지 않는 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또 그냥 남들이 이제 다들 크게 관심이 없어도 이제 수업 듣고 취업하고 일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하면 되겠지. 네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딱 입사를 했는데 첫날부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때 좀 큰일 났다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내 8년을 인생은 근데 그렇지만 좀 오래 이 남았어요. 얘기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네, 저도 저는- 그렇고. 그래도 뭔가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적어도 그걸 선택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숫자 너무 싫고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수준인데 네. 보험회사를 가서 8년. 네, 진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우울했어요, 사실 인생이 되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 근데 네. 8년을 왜 다녔냐면 네. 뭔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라도 갈아탈 노력해보겠는데 텐데. 네, 갈아탈 게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진짜 돈 주니까 그냥 다녔죠. 눈앞에 있는 걸 성실하게 그냥 하자 약간 이런 거였어. 성실하게는 안 했고요. 그냥 했어요? 네,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셨구나, 회사 다니면서. 네. 네.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한 2, 3년 차 때 베이킹을 그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네. 그때가 2014년도쯤이었는데 처음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원래 먹는 거 좋아하고 손으로 뭔가 만들고 하는 것도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게 뭔가 결합되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열심히 취미로 하다가 이제 점점 직업으로 할 수는 없을까?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렇게 베이킹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그냥 취미 수준이었거든요. 전공한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제가 어디 학교를 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원데이 클래스 좀 듣고 집에서 좀 만들어 본 그 정도라 네.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 실력이 당장 때려치고 베이킹으로 뭔가 직업으로 하기엔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적어도 내가 이런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할 수 있으려면 베이킹을 지금보다는 훨씬 잘해야 된다. 전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는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고민을 다시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아, 되게 이성적이시네. 베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바뀐 거라. 아, 저는 그 전까지는 안 그러셨었구나. 네, 해외에 나가서 살 생각이 1도 없었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런 건 정말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새 학기가 제일 싫었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싫어해서 네. 최대한 그런 걸 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킹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오게 되고 일본에서도 공부하셨어? 그게 회사를 다니면서 네. 그 일본 제과학교에 한국 분원이 서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닌 거예요, 주말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신 건 아니고 네. 연결돼 있는 네, 프로그램 같은 걸 하신 네, 거예요?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당장 막 때려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한 게 뭔가 망하기 싫은 거예요. 네. 막 뭔가 섣부르게 창업하고 했다가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지는 상황이 제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최대한 회사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 8년을 다녔는데 뒤에 한 4년은 진짜 그냥 베이킹 하면서 버텼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 그 제과학교의 한국 분원 그것도 이제 그게 6개월 과정에 매 주말마다 가는 거였는데 되게 빡셌어요. 아침 7시 시작해서 저녁 7시쯤 끝났거든요. 네. 네, 막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계속 다니고 네. 그거를 이제 딱 졸업하니까 뭔가 나도 좀 이 지식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뭐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네. 그때가 2018년도 1월 달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베이킹 영상을 좀 찾아서 레시피를 참고하려고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영상미 위주거나 뭐 재미 위주거나 레시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베이킹을 하려고 레시피 참고할 때는 블로그를 다 찾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또한 유튜브를 그 당시에는 네. 자주 보지를 않았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우연히 검색을 하게 됐는데 하나도 안 나와서 내가 해보자. 네, 이걸 왜 아무도 안 하지?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뭔가 이거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영상 촬영이랑 편집을 잘 못하니까 네. 그 길로 이제 가서 배운 거죠. 막 직장인 뭐 유튜버 되기 뭐 이런 수업이 또 한창 성행할 때라 네. 네, 그거를 바로 듣고 이제 그 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18년도 1월 달이었어요. 첫 영상을 올린 게. 되게 실행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고. 왜냐면은 실행력 회사를 진짜 없는데. 다니기 싫은 거를 이제 참고 계속 다니시면서 한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거니까. 실행력은 진짜 없는데 회사가 너무 다니기 싫었나 봐요. 그 씨름이 실행력을 조금 만들어냈구나. 네, 네. 탈출하기 그 정도로 위한 싫었어요. 네. 돌파구처럼 이렇게. 네.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네. 뉴욕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네. 그- 이제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1년 정도 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레드오션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간 참신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이 좀 비교적 빨리 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소득은 물론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입은 회사 월급에 훨씬 못 미치긴 했는데 네. 1년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 직업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그때 시점에 구독자가 네. 대충 몇 명 정도 됐어요? 되게 적었죠. 5만 명? 네. 근데 그냥 이제 됐다. 이제 쭉쭉 오르겠네.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확신이 들었어요. 드셨구나. 네.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느낌이 딱 왔을 수 있죠. 자기만 아는 거니까. 네,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월 유튜브 수익 막 30만 원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만두고 네. 1년 정도는 그냥 한국에서 서울에서 전업 유튜버로 그냥 집에서 계속 영상 찍고 올리고 그런 생활을 쭉 했었는데 네.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계속 내가 가진 정보나 지식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소진이 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쵸. 새로운 네. 거를 나는 계속 만들고 네, 제공하고 사람들은 가져다 쓰고 약간 이런. 네, 네. 그래서 내 미천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계속 퍼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잘 알면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퍼줄 게 더 생각이 들어요.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근데 모든 이제 파티셰나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의 꿈은 사실 외국에서 배우고 일하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국이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그쵸. 서양이 종주국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한식을 하고 싶은데 계속 미국에서만 배우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들어진 나라에 가면 훨씬 더 다양한 재료와 뭐 다양한 그런 문화 안에 녹아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 되게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뉴욕으로. 근데 처음엔 뉴욕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디저트는 파리가 제일 이제 제1의 도시다 보니까 네. 파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또 프랑스어를 공부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은 나이도 아닌데 좀 어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약간 부담이 돼서 그래서 빨리 이제 갈 수 있는 영어권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고려하게 된 거고 네. CIA가 또 워낙 유명하니까 네. CIA를 가자. 그리고 유튜버의 장점은 어딜 가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뭐 한국의 서울에서 내가 촬영할 수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촬영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업이랑 일을 병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CIA가 뉴욕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뉴욕 스테이트랑 뉴욕 시티가 다른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막상 왔는데 여기 여기서 여기 1시간 없잖아요. 반이라는 거예요, 차로. 네. 그래서 저는 맨해튼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 여기 와서 안 건 아니죠? 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와서 알았어요? 네, 네. 그렇게 통학이 불가능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학교인 줄 몰랐어요. 아. 그래서 막 좀 솔직히 고민하던 찰나에 딱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래서- 냅다 오셨구나. 그 학교 위치나 통학 이런 걸 네.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네, 냅- 그냥 일단 뭐 1월에 왔는데 4월 개강이다. 그래서 좀 어학원 좀 다니다가 들어가자. 아, 그 생각으로 그냥 냅다 왔는데 그 MBTI J가 아니시네요. 네, 아니에요. P 100% P. 아, 네. 잠깐 보였어요. 막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서. 네. 저는 무조건 J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정확한 계량과 이 베이킹은- 꾸준한 콘텐츠와 네, 모든 것들이. J면 유리하긴 할 텐데 저는 일단 아니라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 와서 늦게 알게 되셔가지고. 네. 그리고 코비드로 2020년, 21년 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근데 CIA는 2년 과정이고 네. 그래서 보통 다른 요리 학교들은 2년씩 잘 하지 않거든요. 9개월에서 1년이면 다 끝나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래서 그 시점에 좀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1년 넘게 허비한 이 시점에 CIA를 가는 게 맞나? 아, 그러다가 이제 IC가 맨해튼에 있는 유일한 요리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장점이 있고 거기는 이제 9개월 코스라서 그냥 여기를 갈까 고민을 했죠. 인지도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그래요?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요리 쪽 아. 학교의 인지도나 이런 건
잘 몰라서 둘 다 저한테는 아. 되게 유명한 학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RC는 한국에서 몰랐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CI는 워낙 유명하니까 음, 좀 고민하다가 네. 근데 어차피 저의 목적은 그냥 미국 학교에서 배운 후에 그 일하는 경험을 쌓고 싶은 게 더 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더 빨리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IC를 선택을 했는데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유튜브는 완전 좀 사이드로 꾸준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어, 애초에 여기 오실 때의 계획은. 네. 네. 그 한국은 그 나이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쵸. 취업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 베이커리 업계는 더 심하거든요. 네. 제 나이면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아무도 아. 안 써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직원은 잘 안 뽑으려고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네. 그 자도르님 나이를 모르니까. 아. 네. 그리고 되게 동안이셔가지고 아니 나이를 모르는데 동안인지 어떻게 알죠? 아니 네. 사장보다 나이가 많다 막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 걸. 근데 그 보통 한국에서 파티셰 구인 공고 보면 뭐 막내 파티셰 뭐 나이 30세 이하 막 다 이런 식이에요. 다 20대만 뽑으려고 하고. 한국이 좀 유난히 기업에서도 네. 그렇잖아요. 네. 기업에서. 저 처음에 유학 올 때 제가 유학을 되게 늦게 온 케이스인데 네. 무슨 소리 들었냐면은 너 뉴욕 가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취업 못하고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면 네. 좋은 기업에서 아무도 안 뽑아준다. 왜냐하면 유학 갔다 돌아온 사람 워낙 많고 네. 나이 많은 사람 아무도 안 뽑으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는 무조건 네. 여기서 일을 네. 일단은 그래서 해야겠구나. 네. 이게 한쪽 마음에 되게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비슷한 얘기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홈베이커로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가 현장 경험이나 실무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게 약간 좀 계속 그 약간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좀 프로페셔널한 업장에서 꼭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미국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제가 레스토랑 일할 때 저 밑에 들어온 분들 중에 막 50대 후반인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요. 워낙 저는 그거 너무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고 네. 한국도 조금 바뀌기를 그러니까요. 좀 한국 너무 기원해 봅니다.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나이를 그렇죠. 너무 네. 그래서 여기 IC 졸업하시고 유명한 네. 레스토랑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그 네. 얘기도 좀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 네. 당시의 꿈을. 제가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땐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코비드 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만 하다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네. 이력서를 좀 넣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파티셰로. 근데 그들 입장에선 제가 경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전공자도 아니고. 네. 네, 이력서에 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나카무라 아카데미 뭐 그걸 나왔지만 걔네가 그걸 알 리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전공도 경제학과고 뭐 파티시로 일한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게다가 네, 그랬어요? 아. 지금보다 영어도 더 못할 때고 그래서 음. 하루 그 일하러 트라이얼 간다라고 하는데 막 갔다가 막 아, 미안하다고 막 넌 안 될 것 같다고 막 이런 아, 얘기를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오기도 생겼고 나 그래도 베이킹 못하지는 않는데 왜 나를 안 써주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기서 좋은 레스토랑이나 좋은 업장에서 파티시로 일하려면 학교는 꼭 나와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죠. 그 당시에 어플라이를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학교는 가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간 거고 학교를 막상 가니까 또 잘하고 싶고 네. 남들이 다 아는 내노라 하는 좋은 데 취업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막 뉴욕에 있는 모든 3스타 막 스시집 빼고 다 가서 막 트라이얼 하루씩 다 해보고 아,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에는 다가 네 이제 장조지 맞죠? 처음에는 그 인턴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3개월 동안.
그래서 그건 이제 11 레이슨 파크라고 그 비건 알아요. 3스타 네 알아요. 거기서 이제 인턴십을 했고요. 거기도 엄청 뉴욕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네, 저는 그 일하기 전부터 거기 너무 얘기 많이 들었어서 네. 너무 일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일 시작하기 전에 손님으로 궁금해서 이제 한 번 갔었는데 네. 그 모든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서비스나 뭐 호스피탈리티나 그래서 "헉, 너무 좋다 막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다니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됐네?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고 막 벅찼는데 일 자체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거기서는. 어떤 면이 힘들었어요? 좀, 제가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키친 내 문화에 대해서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그냥 아예 군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인턴이라고 하면 정직원보다도 더 밑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등병도 아닌 거예요. 그냥 훈련병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막대했구나. 네, 2등병들이 갈굴 수 있는? 아, 진짜? 네, 네. 최악인데? 네. 그래서 막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자기의 탁월함을 빨리 윗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승진이 빨리 돼요. 안 그러면 계속 2등병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매니지먼트 능력 있다 이런 걸 되게 어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면 그 저보다 위에 그 정직원 말단 정직원들이 저를 되게 갈궈요. 막 그러니까 셰프들 보는 앞에서 너 좀 빨리 움직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느낌? 아, 진짜요? 네. 진짜 별것도 아닌데. 네. 네. 그래서 너무 막 육체적으로도 진짜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12시간, 13시간씩 계속 일하고요. 또 막 서서 일하고 또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뭐 해야 되잖아요. 몸에도 네. 되게 네. 무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 번은 저한테 그 레시피 하나 주면서 너 여기 있는 사과 그거 껍질 까고 다 깍둑 썰기까지 좀 해줄래 하면서 종이를 하나 주고 갔는데 거기에 뭐 사과 15?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 단위가 안 써있고 15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15개겠지 뭐 했겠죠. 네, 근데 그 박스였어요. 15박스? 네. 다 그거를- 까가지고 깍둑 썰기 해놓으라고요? 네. 근데 그 박스를 심지어 제가 옮겨야 됐어요. 그게 2층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박스 하나도 제대로 못 뜨는데 네. 그걸 어떻게 옮겨요? 그래서 막 너무했다. 진짜 근데 아무도 다들 당연히 근데 자기 일 너무 바쁘니까 안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막 진짜 막 약간 눈물을 삼키면서 막 나르고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다 말할 거야. 그 챕터구나. 약간 고생 챕터구나. 그러면서 아, 그거 어땠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자존감 네. 박살날 수도 있는 순간에 네. 내 성공 스토리의 네. 초반 챕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버티는. 네. 그런 게 또 있어줘야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게 그때 제가 매일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는데 그 종이컵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D-몇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30일 남았다, 29일 남았다 이러면서 막 고쳤어요. 하루하루. 와, 생각보다 더 심했구나. 네, 그리고 거기는 진짜 키친이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남성 위주 문화라고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체구도 작은 편이고 그들 사이에서 힘도 진짜 제일 없는 편이라 그거 가지고도 되게 너 일해가지고 무슨 키친에서 일하려고 해? 막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 너 힘이 너무 없다 막 이런 아, 느낌? 진짜요? 네. 너무 화났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되게 좀 약간 이를 갈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이를 갈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턴십이 끝나고 이제 장조지라는 데로 옮기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별이 많을수록 더 빡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3스타는 안 되겠다. 아, 2스타로 별 가자. 하나만 내리자. 네. 어. 그래서 장조지에서는 나름 즐기면서 재밌게 일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좀 더 수월했어요?
네, 일단 근무 시간도 8시간, 9시간으로 확 줄었고, 사과 박스도 2개 정도로 줄었어요? 아, 예, 거기는 동료들이나 셰프님들도 되게 다 좋으셨고, 너무 무거우면 너 못 들지, 막, 너가 대신 가, 막, 남자애한테 같이 대신 좀 가라고. 시켜주고. 네, 네, 되게 아, 나이스 문화가 하셔서. 아예 달랐네.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11 메이슨 파크에서는 훈련병이었지만, 거기서는 이등병이잖아요. 아, 조금 그래서- 대우가 네, 레벨업이 조금. 네. 그것도 아마 컸을 것 같아요. 아, 또 3스타라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네, 자부심이나 엄청나죠. 우리는 이런 거 용납하는 데가 아니야, 세계 네. 최고야 이런 것 때문에 네. 더 엄하게 했을 수도 있겠네. 너네는 다른 레스토랑 직원들이랑은 달라야 돼.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그 아. 레스토랑은. 그래서 보통 기업 문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모든 회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 레스토랑은 그 기업 문화 책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와 얘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네. 네. 근데 거기서 일하셨던 게 또 그런 기업 문화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지 자체는 또 도움이 네. 지금 뭔가- 하시는 일에 도움이 어떤 면에서는 또 됐겠네요. 네, 네. 배울 점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청결, 위생, 뭐 각 잡아서 일하는 거, 주변 환경 싹 정리해가면서 그런 거에 되게 철저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홈베이커였으니까 막 다 늘어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배우셨구나. 네, 네 일하면서 배운 거죠. 흑백 요리사에서 이거 네. 싹 정리하면서 하는 게 네, 저는 그게 요리 잘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치우면서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쵸. 그게 사실 근데 제일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 깨끗하게 해놓으신 분이 3스타에서 일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딱 약간 3스타에서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정리하면서 네. 차도리님도 3스타 출신 파티셰 그거 출신이라고 하기엔 타이틀로 이제 쓰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하기엔 너무 짧게 일했고요. 아, 아니 뭐 이틀 일하면 어때요? 거짓말이 아니잖아. 일했으니까 일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조지에서 네. 일을 한동안 하시다가 네. 또 이제 독립을 하시는 아 거죠. 사실 그냥 경험이 필요해서 일을 시작했던 거라 네. 거기에서 또 커리어를 쌓아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긴 했어요. 아, 계속 일할 거는 네. 아니셨구나, 들어가셨을 때부터. 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또 그들만의 커리어 패스거든요. 네. 저는 홈베이커 출신이자 인플루언서인데 그들은 이제 예를 들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부장까지 되는 것처럼 그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죠. 주관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뭔가 독립적으로 자기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내 위치, 쟤네 위치 이렇게 계속 생각하신 게. 왜냐면은 휩쓸리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게 최고인 것 같고 최고의 네. 업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또 그 여기서 안에 있으면 그게 최고 같거든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 같고. 그리고 미슐랭 뽕에 약간 좀 취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세계 최고, 막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한다.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저의 본질은 그냥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항상 제일 즐거울 때가 제가 열심히 테스트한 레시피를 대중들한테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맛있고 이걸로 행복한 시간 보냈다 라고 할 때가 제일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에 딱 잃지 않고 네. 가지고 일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다른 뭐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네. 사실 그 미슐랭 일하면서 되게 바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튜브에 좀 소홀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업로드 주기가 일주일이었는데 뭐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올린다든지 계속 그렇게 막 밀리면서 이제는 좀 본업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본업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에 이제 그만뒀죠. 아, 와, 2주에 하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바쁜 그래도 막 10시간씩 일하면 12시간씩 일하면서. 딱 근데 일주일에 하나 올릴 때는 그런 소리가 없다가 2주에 하나씩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요새 안 올리세요? 막 이런
그래서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댓글이 또 신경이 또 네, 쓰셨구나.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레시피를 직접 개발해서 올리시잖아요. 네. 레시피를 보통 어떻게 만드세요? 음, 레시피는 0에서 100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카스테라를 만든다고 쳐요. 네. 그러면 제가 제로에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진 않고요. 요리나 뭐 한식, 뭐 중식, 일식, 양식 다 마찬가지일 텐데 네. 다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레시피에서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품목을 일단 하나 정해놓고 네. 이번 주는 뭘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서치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베이스는 비슷하니까 서치를 일단 해보시는 네, 거예요. 서치를 하는데 기존에 제가 만들어봤던 레시피, 학교에서 배웠던 레시피, 일할 때 썼던 레시피 그런 게 좀 믿음직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아니면- 해본 거니까. 네, 제가 해봤는데 맛있었던 거 그거 음. 위주로 일단 잡고요. 네.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은 뭐 좀 되게 검증된 거, 예를 들어 저는 유튜브나 구글 레시피는 잘 되도록 안 보려고 해서 무슨 책에 있는 거? 뭐 그런 것까지 해서 한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골라요. 그런 다음에 다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제 먹어봐요. 그래서 결과물을 비교해서 네. 이건 식감이 어떻고 얘는 당도가 어떻고 다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쭉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어땠다를 적어요. 맛을. 네. 와, 이거 레시피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과 네, 스스로 또 생각보다 리뷰가.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맛의 차이를 보면 어떤 재료의 비율 차이로 인해서 그 맛의 차이가 났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설탕이 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됐고 얘는 박력분이 더 들어가서 이런 식감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를 하시는구나. 네. 비율에 따라서 또 이 계량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맛의 차이가 뭐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았으면 내가 원하는 식감은 뭘까?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죠. 와, 약간 과학적인 네, 약간 접근이 있네요. 네, 나름 되게 과학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고. 그렇게 한 5번 정도는 만들어 봐야 네. 최종이 나오거든요. 더 많이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레시피 테스트 하는데 풀로 한 3일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와, 저 같으면 그거 이렇게 무료로 오픈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 아까워서. 사실 네. 요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레시피를 비밀로. 공개를 안 네. 하려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네. 우리만의 네. 비밀 레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특허처럼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자두리님 공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거 아깝진 않으실까 아.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처음엔 아까웠어요. 처음엔 아까웠는데 네. 일단 그걸로 제가 인지도를 쌓았고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걸로 이제 수입을 얻어서 네. 이렇게 전업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온라인에 공짜 레시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쵸. 그 중에 제 거를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네, 봐주는 걸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잘 되신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네. 아씨 아까운데 하면서 계속 아끼고 뭔가 네. 이렇게 했으면 네. 사람들도 그걸 느꼈을 것 같은데. 네, 대중들이 다 알더라고요. 막 뭔가 숨기거나 네. 아까워하거나 네. 뭐 그렇게 하면은 다 느껴져서. 다 알죠. 사람들은 네. 다 똑똑해서 네. 이제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네. 그러면은 알겠죠. 그리고 막 제가 어디서 살짝 레시피 가져와서 막
근데 그런 것도 진짜 다 알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이 그쵸. 보니까. 네티즌 수사대들이 네, 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매주 그걸 하잖아요. 매주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실력이 늘어요. 아 하면서 네. 제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던 2018년도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매주 제가 그렇게 테스트를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기 싫거나 막 보여주기 싫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구독자 80만 명 정도 되시죠? 네, 80만 명. 80만, 네. 80만 명이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약간 달달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디저트를 네. 뿌리고 계신 거잖아요. 엄청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스스로한테 어느 정도 좀 엄격하고 뭐 하면은 좀 제대로 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좀 게으른데 그 게으름이 약간 완벽주의에서 오는 게으름 같아요. 뭔가 잘하고 싶으니까 조금 네. 더 이렇게 시간 좀 더 쓰고 조금 더 사실은 연구해보고 네, 이렇게. 이번 주에도 하나 촬영했는데 네. 막 진짜 한 계속 모양이 제가 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안 나와서 네. 이대로 올리면 제가 너무 싫을 것 같아서 계속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이 안 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안 예쁜데 내 채널에 올라간다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자도르님 레시피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일을 하시다가 제일 뿌듯하셨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좀, 너무 뻔한 답일 수 있는데, 네. 댓글이나 뭐, 메시지로 레시피 덕분에 뭐 너무 맛있었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다라든지, 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제 레시피로 그분들이 뭔가 행복해진 그런 후기들을 보면 되게 좋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만들고 맛있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도 항상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한지 벌써 만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채널 시작할 초창기에 네.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셨다가 네. 제 영상을 보고 파티시의 꿈을 키워서 아, 막 유학을 갔다 오셔서 막 한국에서 창업까지 하시고 진짜 진정한 파티시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와. 아니면은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상 많이 참고하고 잘 보고 있다고 하실 때도 솔직히 너무 뿌듯하고, 여기 뉴욕에서도 자기 뉴욕에서 일하는 파티션인데 뭐 영상 너무 그전부터 잘 보고 있었다. 전에 어떤 뉴욕에서 일하시는 한국 파티셰분 만났는데 딱 그 얘기 하시고 막 제 책도 사셨다 막 이러니까 네. 너무 약간 실감되더라고요. 한국에서 홈베이커 분들이 본다고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 저 그리고 그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신세경 씨도 뭐 네. 챙겨보는 유튜브라고 네, 세경 샤라웃을 네. 너무 감사했죠. 막 너무 근데 사실 홈베이킹 너무 잘하셔서 네. 굳이 제 거 안 보셔도 될 수준으로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또 제 거 참고할 때마다 네. 꼬박꼬박 막 자도로님 거 참고했다고 남겨주셔서 아,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엄마한테 자랑했어요. 약간 자랑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네. 보고 커서 파티시에가 됐다 네, 그러면 벌써 그렇게 한 사람의 네. 인생을 네, 뭔가 한 영향을 크게 사람의 미친 인생에 제가 영향을 줬다는 게 자도르님 보고 용기 얻어서 퇴사하고 지금 뭐 디저트 가게 하고 있다. 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 분들 자도르님한테 선물 하나씩 보내세요. 주소 공개하세요.
솔직히 저는 행동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매장에 오시면 막 네. 대접하겠다고 이런 분들은 많으시죠.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없어서 못 가니까. 저는 정말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익을 얻으니까 나는 그걸 제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가 연구해서 얻은 어떤 비법 같은 건데 그거를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영향을 받아서 기분 좋은 디저트를 만들어서 가족이랑 나누고 그걸로 또 꿈을 찾고 하는 게 엄청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착하거나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더 저도 뿌듯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되게 그런 행위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또 레시피를 또 좀 악용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악용이라기보다 네. 자기 레시피인 것처럼 해서 이제 네. 자기가 사실은 근데 레시피라는 게 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설탕 100g이라고 해서 냈는데 네. 101g으로 1g만 고쳐도 그거는 다른 레시피가 되는 거라서 레시피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그 활용하시는 분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처음엔 되게 좀 짜증나거나 화도 났죠. 네. 막 제 거를 정말 살짝 고쳐서 막 내 레시피입니다 짠 이렇게 하면 저도 당연히 짜증이 나죠. 근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를 막으려고 한다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막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놓는 게 제 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해탈하셨구나. 자기 레시피인 것처럼 해서 막 댓글 남기는 사람한테만 레시피 보내주겠다 네. 막 이런 거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냥 좀 그건 사실 순간 욱하긴 했어요.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것도 그 레시피 자체도 장조지에서 일하시던 그 셰프님 레시피였는데 제가 허락을 막 받아가지고 네. 어렵게 공개했는데 그거를 막 자기 거인 것처럼 댓글 다시 팔로우하고 댓글 남겨야 보내드려요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그랬는데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이제 네. 그거를 자기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제 레시피를 사용하는 네.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낸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인플루언서로서 제가 그렇게 막 내 레시피 쓰지 마 이렇게 안 할 수도 좋은 모습을 없으니까. 보여드리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또 부정적 에너지를 끼치는 거거든요. 제가 기분 나쁜 피드 올려서 다른 사람들 기분을 그렇게 연관 없는 얹히고 사람들까지 싶지 다 네. 그걸 보고 싶다 네, 이렇게 네. 하지 않으니까. 네. 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오픈하신 레시피고 네. 그걸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뭐 괜찮으시고 하지만 네, 네. 이제 그렇게 자기 거인 것처럼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진 않지만 또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또 너 어차피 그 레시피는 네가 공개한 순간 네 손을 떠난 건데 왜 그렇게 하냐 또는 판매는 되는데 왜 그거는 안 되냐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이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이걸 만들어서 가족과 나누고 뭐 사업을 하는 거랑 네. 이걸 내가 개발한 것처럼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하는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하고 좀 약간 후회를 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연히 화나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저는 전혀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 그런 거를 표현하신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아, 네. 그런 앞으로 더 유명해지시고 더 많은 레시피를 공개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더 파급력이 더 커지니까. 제가 근데, 생각할 때 네.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 그 이상으로 어차피 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자기의 노력과 고생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남의 걸 아무리 가져다 네. 쓰더라도 내 노력으로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 순간은 무조건 네. 성장하기 위해 오는데 이제 그걸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열 안 내도 잘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이 일이 어쨌든 몸으로 하는 일이고 체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하시거나 레시피 안 만드실 때는 아, 혼자만의 시간이나 뭐 네. 체력 관리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체력 관리라기보다는 네. 디저트를 계속 먹고 매일 먹고 막 끼니 대신으로 먹고 하니까 네. 좀 체중 관리나 네. 혈당 관리 이런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좀 몇 년이나마 더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네. 않는데 최근에는 좀 진짜 공복 혈당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혈당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디저트도 사실 그냥 맛 정도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디저트 먹는 걸 좋아해서 네. 막 일어나자마자 먹고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제가 만든 거 테스트할 때 조금만 먹는 정도? 거의 많이 안 먹어요, 요새는. 안타깝지만. 아니, 이게 너무 네. 맛있으니까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일단 하나 냄새, 먹으면은 이제 네.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굽는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가꾸운 거, 따뜻한 거 막. 네. 그리고 테스트는 주로 또 저녁이나 밤에 많이 하니까 네. 밤에 또 출출한데 막 오븐에서 나오면 참을 수 없지. 너무 먹고 싶거든요. 네. 근데 좀 자제하고 있죠. 저 아까 이걸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르꼬르동블러에선 최근에 네. 학교를 네. 졸업하셨잖아요. 네, 작년에 다녀왔는데. 작년에 네. 졸업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 오기 전에 가시려고 했던 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이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는 거였는데. 네, 그걸 지금 네. 이제 최근에 하셨잖아요. 네. 그때 경험은 어떠셨어요? 뉴욕이랑은 또 뭐가 달랐어요? 일단 파리에서 제가 배우고 온 거는 제빵 과정이에요. 네. 저는 이제 디저트 만드는 사람인데 디저트는 제 과거든요. 근데 제 과랑 제빵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달라요. 네. 빵은 이제 그 이스트 그 효모로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거고 네. 그래서 뭔가 이 덩어리 배치도 되게 크고 살아있는 균을 다뤄야 돼서 좀 아예 좀 진짜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 빵이 맞아도 제 과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는 게. 그리고 반대로 제가 제 과를 좋아하지만 제 빵 하는 건 별로 안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르구나. 네. 저 중학교 때 네. 그 제과 제빵 동아리였었거든요. 네. 제과 제빵 동아리였어요. 그게 묶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만드는 건 맛도 다 비슷하고 분명히 매주 네. 레시피가 다른데 제가 만들면 맛이 계속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베이킹 처음 시작할 때 학원에서 그 카운터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네. 제과랑 제빵이 나눠져 있어서 네. 제과는 뭐고 제빵은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과는 후식 개념, 단 거 이런 거고 네. 빵은 그냥 주식이거든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구분이 되게 모호해서 사람들이 유독 더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 저는 제과를 하는 사람인데 네. 제과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제빵에 대해 알면서 이걸 하는 거랑 네.
아예 모르고 이것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어쨌든 연결이 돼 있고 네, 한 네.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비즈니스 같은 걸 할 때도 네. 예를 들어 바게트나 크루아상 같은 거를 제가 만들 줄 알면서 안 만드는 거랑 네. 당장 우리 가게에서 막 크루아상 팔고 싶은데 내가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거랑은 아. 되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향후에 이쪽에서 오프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랑 기회가 앞으로는 진짜 더 바빠지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진짜 그렇게 장기간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거는 마지막으로 하고 오자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에 근데 사실 3개월 만에 따고 온 거라 아. 그게 되게 단기 코스였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딱 3달 만에 끝나는 거여서 다녀왔고 아무래도 그 미국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미국 디저트들이나 빵들은 되게 투박하잖아요. 그쵸. 네. 좀 못생겼고. 네. 네. 그리고 먹는 것만 먹고 되게 디테일하지 않고 달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살 때는 네. 같은 서양 문화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근데 막상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 디저트랑 프랑스 디저트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빵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한 번은 본고장 가서 좀 거기 밀가루나 거기 버터나 계란이나 그런 걸 사용해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좀 뭔가 진짜 실제로 같은 레시피여도 반죽 만질 때 그런 느낌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 가루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렇게 딱 느끼니까 너무 또 그 기회가 되게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죠, 선생님. 그런 도전을 앞두고 영상을 올리실 때도 있잖아요. 나 유튜브를 네. 잠시 쉬면서 이걸 네, 하겠다. 네. 어나운스를 하실 때가 네. 있잖아요. 보면서 그냥 어그로죠. 약간 그 도전의 아이콘 같은 느낌도 아. 있었어요. 되게 당차 보이고 뭔가 도전을 네. 앞두고 좀 두렵거나 이런 생각도 들지는 않으신지 계속 제가 볼 때는 변화와 도전을 계속 해오시는 그게 다 분이신데. 베이킹을 잘하고 싶고 네. 해서 그냥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은. 그래서 다 그런 결정들로 저를 이끈 게 그냥 베이킹이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되게 안 좋아하고 누구보다 현실을 안 좋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저의 본성보다 네. 베이킹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더 크니까. 크니까. 네, 저 너무 싫어요, 진짜. 프랑스어도 잘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막 혼자 가서 수업 시간 그 첫 시간에 막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고 진짜 너무 싫거든요. 아, 저는 이런 성격이시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아. 알았어요. 원래 되게 도전을 즐기시고 아니요. 원래 재밌어요. 변화를 좋아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네. 노출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전 그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더 좀 대단해 보이는 게 있죠. 그걸 이겨내고 한 거니까. 네, 베이킹 때문인 것 같아요. 되게 약간 베이킹 하기 전에는 좀 사람이 무기력하고 그리고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베이킹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싶으니까 네. 네, 그게 확실히 사람 많이 바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좀 자기가 덜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냥저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다른 보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솔직히 8년이면 오래 참으셨죠. 8년이면은 거의. 저희 동기들이 다 그 얘기 했어요. 네.
네가 제일 먼저 그만둘 것 같은데 제일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싫은 걸 참고 버틴 시간이 있으니까 또 네. 좋아하는 걸 만났을 때 이렇게 추진력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별로로 될 수 있는지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전 진짜 열심히 안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회사 일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느낀 거죠.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네. 그 모습이 그때 내 모습이 싫으니까 이제. 네. 저는 그때 제가 너무 별로였어요. 음. 막 회사에서 막 화장실에 막 변기에 앉아서 졸고 막 너무 일하기 이제는 싫- 말할 수 있다. 네. 아, 자도를 이거 회사 화장실에서 잤다. 이거 편집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편집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실 때 그리고 미슐랭 뭐 3스타, 2스타에서 일하실 때 그리고 지금 전업 유튜버 책을 내고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각기 경제적인 아, 보상과 네. 이런 게 네. 어떻게 다른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냥 단순히 자도르님 돈 얼마 버세요 이게 아니라 되게 파티셰로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네. 다양한 도전과 아, 네, 이런 네. 파이프라인을 네. 보여주시니까 다른 네. 사람한테 되게 좋은 본보기와 아.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막 그렇게까지 돈에 막 엄청 막 포커싱된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지 네. 회사 다닐 때도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제가 먹고 살기 적당한 정도였는데 이제 제 유튜버로 전업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이거보다 좀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많이 줄었죠. 그 직후에는. 네. 왜냐면 제가 2018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는데 10개월 정도 수익화가 아예 안 됐었어요. 1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네. 그러다가 막 첫 들어온 돈이 뭐 10만 원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유튜브 소득을 다 합치면 40 얼마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회사 다닐 때니까 괜찮았고 2019년, 20년도에는 좀 되게 적었어요. 그때 구독자도 막 많지 않고 그럴 때라 회사 다닐 때보다 확실히 적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고 회사 다닐 때 연봉을 넘은 건 이제 2021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몇 조금- 년 안 된 건데 한 4년 정도. 아,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조금 네. 회사 다닐 때보다는 네. 처음 2년에 좀 되게 적었어요. 들어온 돈이 생각보다. 어, 근데 이미 그때도 인지도는 있을 때라 사람들이 이미 제가 돈을 되게 많이 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늘어나고 막 네, 네. 진짜 막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들어올 때도 되게 많았는데. 네. 아무튼, 저도 계속 이거를 네.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네. 약간 뭔가 유튜브 조회수 수익 말고도 네. 다른 여러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쿠팡 어필리에이트 링크라든지 네. 뭐 그런 걸 처음에는 몰라서 못 달고 있다가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온라인 강의나 뭐 그런 어필리에이트 링크나 뭐 이런 걸로 그 소득이 되게 다양한 루트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원 수입을 넘은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2021년도부터. 뭐 얼마쯤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해도 아, 그런 얘기 안 네. 하셔도 돼요. 네. 아. 근데 뭐 그렇게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 그리고 이제 확실히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일을 조금 적게 하고 스트레스는 훨씬 적으니까. 화장실에서 또 잠도 안 자도 괜찮고. 아, 얘기 안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좀 가끔씩 이게 짓궂어진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그리고 네. 아까 잠깐 뭐
장조직 아니 그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그 소득 말씀하셨는데 네. 레스토랑 소득은 진짜 그냥 그걸 다니면서 저는 오히려 소득이 깎인 셈이에요. 왜냐면 유튜브도 잘 못하시고. 네. 그 시간에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돈을 훨씬 더 벌었을 텐데 네. 시급 15불, 16불 받으면서 일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그렇게밖에 돈을 안 줘요? 더 원래 유명할수록 돈을 적게 줘요. 적게 줘도 오니까? 네, 적게 줘도 오고 우리에서 일하는 게 너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네가 영광인 거지. 그런 마인드라. 조금 네. 재수 없네요. 네, 그래서 뭐 사과 저는 5 계속 박스 깔아 생각했던 게 네. 이런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이 될까. 건강하지 않은 문화네요. 되게. 네. 그리고 파인다이닝 자체가 그 요리 하나에 사람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거다 보니까 네.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듣긴 했었거든요. 뭐 미슐랭 뭐 3스타, 2스타여도 그 페이가 그렇게 네. 좋지 않다.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는데. 네, 미슐랭 3스타에서 뭐 했던 경력을 가지고 안 유명한 데로 옮기면서 이제 연봉이 많이 뛰는 그런 시스템이라 아, 너 그런 유명한 경력을 데서 있다 가지고. 왔으니까 네, 돈 많이 네. 줄게. 네. 그래서 급이 낮아질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아, 또 이거는 처음 알았네요. 네, 이거 뭔가- 보는 사람들도 네. 좀 참고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런 정보는 네. 어디서도 그쵸. 네. 들을 수 직접 없는 일해본 정보인데 사람이 아니면 네. 그것만을 꿈꾸다가 딱 갔을 때 네. 와장창 되는 것보다 이렇게 네. 현실적인 얘기 좀 정도 그래서 알고 있는 정말 3스타, 2스타, 미슐랭 셰프, 수셰프라도 다 막 저기 어디 브루클린 끝에서 막 룸메이트랑 살고 다 이러거든요. 아, 페이가 너무 적어요. 네. 게다가 네. 이제 서버를 하게 되면 팁을 받잖아요. 네. 근데 팁도 안 받으니까 팁이 엄청 차이가 나서 아, 또 그런 데는 또 팁도 엄청 많이 내는데. 네, 네, 그쵸. 음식 단가가 높으니까 팁도 높은데 그래서 서버들은 정말 돈 생각보다 정말 많이 벌거든요. 네. 근데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진짜 거의 최저시급에서 시작하죠. 와, 귀한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6년 정도 유튜브 레시피로만 사람들을 만나왔었는데 네. 제가 계속 미국에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에서 디저트를 오프라인으로 해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네. 뉴욕 뉴저지 쪽에 오프라인으로 좀 가게 스토어를 네. 내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 단계는 아니고 네. 지금 일단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 아, 스토어를 좀 보러 다니시고 네. 있구나. 네, 저도 이제 저희 집이 원베드인데 거실에 베이킹 그 작업실이거든요. 네.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일이랑 쉬는 게 너무 분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일을 붙잡고 있고 일어나자마자 또 그게 보이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막 너무 이런 생활을 더 이상 지속을 하면 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작업하고 일하는 공간을 좀 옮겨볼까 싶어가지고 네. 네, 제가 지금 뉴저지 살거든요. 네. 그래서 뉴저지 쪽에 작업실 겸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를 하나 내려고 아, 그럼 준비하고 디저트 있어요. 스토어를 내신다기보다는 작업실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 맨해튼에 제 이름 건 가게 내는 게 목표인데 네. 일단은 중간 단계 아. 정도로 그렇게 네. 되실 것 같아요. 소를 딱 지나가다가 자도 자도.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런 네.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막 꼭 가야 되는 스팟이 또 되겠죠. 네, 지금 물론
언어도 완벽하지 않은 낯선 땅에서 이렇게 가게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뭔가 오프라인으로 옮겨야 가야 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레시피를 막 공유하면서 어쨌든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쵸.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 확신은 있어요. 제가 어딜 가서 뭘 만들던지 사람들이 내가 만든 디저트를 찾아줄 거란 확신? 그게 좀 생겼어요. 아, 저는 그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쁘게 로고를 만들고 가게 간판을 예쁜 컬러를 쓰고 이거는 정말 이제 껍데기고 그 컨텐츠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 네. 팬분들한테 아, 팬분들이요? 한마디 네. 여기 보고 하실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그럼 구독자분들한테 네. 네,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인사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최근에 또 다시 이런저런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고 유튜브도 계속 게을리하지 않고 컨텐츠 꾸준히 올릴 테니까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네. 너무 미국에 치중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한국에서 왜 과자 안 파냐 막 그런 댓글을 많이 봐서 조만간 기회 되면 한국에서도 팝업식으로나마 오프라인으로 제 디저트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눈 오는데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